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방침과 관련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와 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이 선을 넘자 한국 외교부가 중재에 나선 겁니다. 이날 오후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이에 대해선 우리 동맹인 미국도 명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미국 측에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한국 측의 관련 입장을 설명했는지에 대해선 전반적인 지역 정세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도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는 겁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상당 수준 증액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실상 일본이 전수방위에서 벗어나 선제 공격, 이른바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문제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강한 일본, 보다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에 좋은 것이라며 이런 힘이 대만의 역을 유지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에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달 GDP 대비 1% 정도인 방위비를 2%까지 증액하자고 기시다 내각에 제안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군사력은 중국의 우위로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이 방위비를 나토 가맹국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히려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줬다는 입장인 겁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북한의 미사일 핵 위협이라는 기존 환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더 커지고 대만의 역방어를 염두에 둔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함에 따라 일본의 방위비는 증액이 확실시돼 보입니다. 일본 방위비는 전후 그동안 GDP의 1% 전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점차 증가했으나 2022년도 예산에 약 5조 4천억 엔이 책정돼 1%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2%대로 증액하면 규모가 너무 커집니다. 하나로 약 109조 2천억 원의 예산은 한국의 2배 규모로 미국, 중국에 이어 2020년 기준 세계 9위에서 세계 3위로 단번에 6계단을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지난해 4월 17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NHK 방송 등은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추진 중인 안보전략 세계문서 개정과 관련하여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이달 말 제출할 제언에 초안해 GDP 2% 이상 방위비 확보를 5년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계획을 지지한 것에 대해선 안보리 개혁의 방향은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아베 전 총리의 핵 공유 논리와 연결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일부가 채택 중인 핵 공유를 일본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3일 자신이 수장인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모임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다면 러시아의 침공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지만 만일의 사태의 절차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 3원칙을 기본 방침으로 한 역사의 무게를 충분히 되새기면서 국민과 일본의 독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명분으로 도발한 대가라는 것이 일본 정치권 내에서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방위비 증액뿐 아니라 핵무장도 하겠다는 내용으로 미국 정부도 당황한 눈치다. 심지어 이런 식의 외교는 중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에서는 군사력이라고 하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단락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 많지만 군사력이야말로 평화의 유지에 필요하고 주위 여러 나라의 침공 위험을 감액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또 한국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푸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력의 수치적 비교로 침공을 결정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나름의 군사력의 필요성은 드러났다. 일본도 중국이나 북한의 공격 의욕을 막는 의미에서도 적절한 적 기지 공격 능력 유지는 필수다. 중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들은 수천 발의 핵미사일을 장비하고 있을 테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는 주일미군에도 대중미사일은 거의 없으며 향후 방위비 증가의 대부분을 이 미사일 확충에 쓸 필요가 있다. 중국은 물론 핵미사일을 선제 공격에는 쓸 수 없으니 일본도 핵장비는 필요 없고 공격 대상 한 곳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본 정부는 언제나 외압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미일 동맹에서도 물량과 보급 능력에서는 이미 팽팽하거나 열세에 있게 되어버렸다. 헌법 구조의 평화 헌법은 자연히 적국을 만들기 때문에 타국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하필 그 주변국이 한국이다. 그들을 신경 쓰지 말고 반드시 핵무장해야 한다. 국민의 과반수가 군사력 증강이 평화를 깨뜨릴 것이라고 믿는다. 아마 지금도 그렇겠지. 한편으로는 세계의 위기감의 원인인 러시아 침공으로 평화 헌법이 현실적이지 못함을 깨닫고 늦게나마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야당과 좌파 세력 의원들은 이 불끄기에 바쁘다. 이미 일본의 매스미디어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 위험한 일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여전히 미군 기지에 소음이나 해놓고 이전 반대 등 국방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비치는 보도가 많다. 민병 조직이 없는 일본은 우크라이나처럼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일본 헌법은 미국이 일본에 다시는 전쟁을 일으켜 세계의 침략 행위를 보이지 않도록 만든 헌법입니다. 이젠 공산 독재 국가가 틈틈이 세계의 모든 곳으로 공산권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억제력으로 국민을 보호합시다. 게다가 한국이라는 위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읽어보면 현실과의 모순이 여럿 있다.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헌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위관이 포로가 됐을 때 국제조약에서 정한 포로로 취급되지 않는다. 간첩과 마찬가지로 고문이나 학살을 당해도 불평할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패권주의 등으로 집단 방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 무력 현상 변경 금지 등 공유성이 높은 국제규범에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금지해 유엔의 집단안보 실효성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위험한 나라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국익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행사가 담보되기 어렵고 침략의 빌미로 사용되기 쉬운 반면 집단안전보장은 회원국의 합의로 행사가 결정되며 비용분담이나 지휘 통합이 가능해 국익적 의도에 좌우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군비는 미사일 공격의 눈부신 발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전수방위라고 해도 사람이나 재산을 지키려면 공격을 당하기 전에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기지를 무너뜨리는 등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키나와 남쪽에서 중국의 위압적인 군사행동,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 자국 최우선인 상임이사국 미영 프랑스 러중의 시대는 한시바삐 종언을 맞이했으면 한다.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오늘은 미일 호주인 정상회담으로 인해 더욱 대러중의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러중 대책으로 쿼드와 나토를 연결해 신유엔군을 구성하고 상임이사국인 미영불은 전혀 기능하지 않는 안전보장이사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국제법을 창립하면 됩니다. 러중은 상임이사국이라는 세계 최고위의 입지를 최대한 살려 위압적인 군사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나 대만이나 러중의 멋대로는 용납될 일이 아닙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